안녕하세요. 기어타로입니다. 타로카드 유튜브 채널 기어타로. 오늘의 테마는 2021년 5월 운세 그리고 내게 다가올 행운입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 다들 건강하게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리딩하겠습니다. 5월은 5월 1일이 토요일이고 5월 31일이 월요일이네요. 총 4주로 보고 리딩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음은 열고 편견은 내려놓고 가볍게 즐겨주세요. 가장 눈에 띄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번호는 1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선택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마지막은 전체 운입니다. 우선 첫째 주. 첫째 주에 5월의 첫 번째 행운이 찾아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딘가에서 도움이 들어와요. 해골 이미지가 있어서 나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죽은 사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해골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윗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서 뭔가 큰 도움이나 이득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가치나 조언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득, 즉 현물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도움은 아니에요. 선생님도 뭔가 상대에게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노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피해를 본다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선생님이 도움 주는 그 상대에게 제공해야 하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많이 고마워하시고요. 도움 주는 상대를 칭송하고 존경해 주세요. 그 정도의 보답이면 됩니다. 높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둘째 주, 선생님 인복이 좀 있으신가 봐요.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으세요. 이거는 첫째 주처럼 현물, 돈, 손에 잡히는 어떤 이득이라기보다는 기회나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그것도 아주 친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선생님에게 어떤 선물을 주거나 어떤 기회를 줍니다. 문제는 선생님은 그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에 맞는 해석 취하시면 됩니다. 첫째, 평소 신뢰하던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이나 어떤 기회를 제안받는다. 그런데 그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이 된다는 해석을 드릴 수 있고요. 둘째,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는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사람을 평소에는 이 연애 감정으로 보고 있지 않았던지라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연애의 경우 이 카드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이때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는다면 상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로 치면 이 카드는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사랑, 서로의 쉼터가 되어주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기긴 하는데 그게 선생님 마음에는 완전히 차진 않는 거예요. 난 더 고르고 싶은데 더 좋은 게 기다릴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5월 전체적으로 선생님 기운이 좋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많고요. 선물이나 선물 같은 일이 벌어질 일도 많아요. 둘째 주에 이 기회도 멀리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완전 들지 않아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셋째, 5월의 두 번째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 카드는 일, 공부, 연애 면에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일이나 공부로 치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것에 대해 인정과 보상이 돌아온다 라는 의미고요. 연애로 치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받거나 설레는 사건이 벌어지거나 좋은 선물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선물
또는 이 선물 같은 사건도 타인과 다른 사람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인복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인복이 없었다 해도 이번 5월에는 그 인복이 좀 펑펑 터지시나 봅니다. 선생님에게 선물 또는 선물 같은 사건을 주는 사람은 중간 관리자급의 사람이에요. 회사로 치면 일반 사원이 아니라 그렇다고 가장 위에 있는 보스도 아니라 중간에 있는 매니저, 중간 관리자인 겁니다. 중간 관리자라고 해도 고귀한 직급이고요. 고귀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품이 넉넉한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자기 힘든 일을 털어놓고 막 해결해 달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하나하나 다 도움을 주고 조언도 주는 현명하고 강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나 선물 같은 기회를 받는 겁니다. 선생님 아마도 4월까지 꽤 노력하는 시간을 보내셨나 봐요. 열심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꽤 잘하셨나 봐요. 그에 대한 결과가 5월에 이렇게 펑펑 터지는 거죠. 어떤 좋은 일이나 좋은 기회가 다가올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기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 주인데요. 이 무슨 일이죠? 선생님 제가 방금 전까지 인복 많다고 인복 터졌다고 좋아했는데 선생님 넷째 주는 좀 들뜨신 건지 아니면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터지는 건지 누군가와 싸우게 될지도 모르니 조심하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싸움 선생님과 동등한 위치의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보다 높은 세력, 높은 직급 또는 더 나이 많은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싸움의 명분은 있어요. 부당한 대우에 맞서서 정당한 명분을 가리기 위해 싸움을 거는 겁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배경은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이에요. 집이 아니라 바깥이란 소리입니다. 학생이라면 학교고요. 직장인이라면 직장. 백수라 해도 집이 아니라 외부 공간, 공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주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람들과 꽤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넷째 주에 싸움을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피하실 수 있다면 싸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운 보겠습니다. 전체운 카드인데요. 이 싸움으로 인해 지금까지 쌓았던 명성이나 노력이 아까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싸워서 이길만 하고 얻는 게 있으면 싸우시라고, 맞서시라고 제가 조언할 텐데 딱히 좋은 카드가 붙지 않아서 전 말리고 싶습니다. 싸움보다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바래요. 나머지 첫째, 둘째, 셋째 주는 너무 좋습니다. 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1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2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5월 꽤 스펙타클한 한 달이 될 듯합니다. 저는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타로 리더는 아닙니다. 카드가 버젓이 보이는데 말을 지어내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선생님의 5월 초반은 전쟁 같습니다. 치열합니다. 그러나 중반을 넘어가면서 풀리기 시작하고 결국 큰 행운과 노력의 결실을 얻게 될 거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리딩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주. 선생님 첫째 주에 상황이 좀 불안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5월 첫째 주에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부분에서 상황 자체가 예측 못한 곳으로 불안하게 변덕을 부릴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해놓으셔야 할 듯합니다. 상황은 늘 바뀌죠. 늘 변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데 5월 첫째 주에 뒤바뀌는 어떤 상황은 예측하지 못한 마치 세계가 엎어지는 것 같은 변화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5월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둘째 주, 선생님 이때 뭔가 밀어붙여야 하는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 카드는 대체로 뭔가 열심히 밀어붙여야 할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구 달려야 할 때 나옵니다. 그런데 둘째 주 이 시기는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주변을 돌아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 둘째 주예요. 첫째로 대인관계에서 경솔한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잘 몰라서 아니면 어린 치기로 남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해서 남을 곤란하게 만들면 오히려 선생님이 더 해를 입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입게 될 피해는 최소가 뒷담화예요. 구설수, 뒷담화 이런 거요. 가장 큰 피해는 재정의 손실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확인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둘째, 연애를 하는 분이라면 잠시만, 딱 일주일 정도만 정서적인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싸운다거나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할 수도 있대요. 이때만큼은 한 발짝 멀어져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애관계가 틀어지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카드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냥 내 마음이. 그런 카드니까요. 잠깐만 정서적인 부분에서 거리를 두자라는 거. 셋째, 혹시나 소송이나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분이 보고 계시다면 소송에 불리한 과실이 드러나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행을 조심하시고요. 지금부터 그 과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좀 관리하실 필요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선생님이 생각 없이 행동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때만이라도 5월 둘째 주만이라도 확인하는 습관, 남을 배려하는 행동, 신중한 언행을 하도록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셋째 주, 제가 앞서 둘째 주에 뭔가 밀어붙여야 하는 일, 마구 달려야 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셋째 주도 계속 그런 상태인가 봐요. 열정이 과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카드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하는 말을 지금 직역하면 한마디로 철 좀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5월에 첫 번째 행운이 셋째 주에 찾아옵니다. 상사나 선배 등 윗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내려받게 될 거라 해요. 뭔가를 열심히 밀고 나가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인정을 받으시나 봐요. 권한을 내려받는다는 건 직장으로 치면 원래는 내가 A라는 일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무만 했지 결정권은 없었는데 이제는 실무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 내가 뿅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윗사람, 즉 상사나 선배가 나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결정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승진이나 인센티브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만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 카드는 좀 호불호가 갈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면은 그만큼 지금까지의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른 의미로는 좋은 만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때 어떤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연애가 아니라 일적으로도 선생님을 좀 이끌어 줄 수 있는 선배 같은 사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넷째 주로 이어지는 카드를 보면 이때 셋째 주에 만나는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연상이거나 선배거나 상사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카드가 전반적으로 다 뭔가 밀어붙이고 부딪히고 전쟁 같은 느낌이 있어요. 따뜻한 감성보다는 어떤 결연하고 비장한 의지가 느껴지는 카드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그 정도로 치열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주 5월에 두 번째 행운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가 셋째 주에 윗사람으로부터 권한을 내려받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넷째 주에는 선생님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라 해요. 많은 이들이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은 그들을 통솔하고 그 영향력을 인정받게 될 거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완전히 보스는 아니에요. 혹시 보스라 해도 동업자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스가 선생님을 높은 관리자급으로 올려서 사람들에게 통솔할 권리를 줄 수도 있어요.
혹시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때 셋째 주, 넷째 주에 선생님이 의지할 수 있는 연상의 상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형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리딩 초반에 5월 초반은 전쟁 같지만 중반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고 결국 노력의 결실과 행운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체 운도 비슷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손해를 보거나 마음이 다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지만 다행히 해결 방법을 찾아 그 위기를 격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더 당당하고 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라 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힘들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다면 5월 말로 갈수록 나는 내가 지킬 거야. 나는 강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증명을 얻게 될 거라 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5월입니다. 힘든 출발이었지만 그 끝에 결실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2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3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분위기 어떠신가요? 다소 고독하지만 대체적으로 고고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 리딩을 보시는 선생님의 성향도 이렇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먼저 첫째 주 5월의 첫 번째 행운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5월 첫째 주에 협상할 일 또는 서류 작성할 일이 있으시다면 꽤 잘 풀리실 것 같아요. 계약 관련이라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래 있었던 계약을 갱신하는 것, 즉 재계약일 경우도 아주 좋아요. 대박이야. 내가 다 발라버렸어. 이 정도는 아닙니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 선생님이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서류를 작성한다라는 건 근로계약, 부동산 계약, 매매 계약, 사업이나 금전적인 모든 계약서 쓰는 일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협상하는 것, 이렇게 서류 작성하는 것 이런 일이 있으면 그 협상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 이득도 취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는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질 거라 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아래쪽 독수리와 두꺼비 카드 보이시나요? 독수리가 두꺼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 같은 사람 때문에 당황스럽거나 민망하거나 좀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은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체는 순간 쪽팔릴 수 있는데 좀 힘들 수 있는데 금방 해결되는 성질이에요. 다만 사람에 따라서 마음의 스크래치는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실수했을 때 그걸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생각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잖아요. 후자의 성격인 분이라면 조금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선생님에게 스스로 용감해져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용감해지세요. 독수리는 결국 선생님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위협만 할 뿐이에요. 겁만 주는 겁니다. 무시하거나 맞서 싸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일 금방 해결되는 사건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잠깐, 아주 잠깐 쪽팔리고 말 일입니다. 셋째 주 위의 카드는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카드도 물 위에 떠 있는 배예요. 둘 다 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파도가 심한 바다가 아니라 잔잔하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 맞는 해석 취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째, 둘째 주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피곤하거나 아파서 이 셋째 주에는 평화롭게 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혼자서 힘들게 아프지 않아요.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을 감성적으로 터치해 줄 수 있는 윗사람이에요.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거나 선배거나 아니면 엄마처럼 가족 내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도움으로 선생님 평화롭게 휴식하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내려놓고 힘든 일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해요. 둘째, 활동성이 떨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직장으로 치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평화롭게 한 주가 지나가거나, 취준생이라면 셋째 주에는 취업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재밌는 인생, 시트콤 같은 일상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고 무탈한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셋째,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행은 시끌벅적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여행이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서 고요하고 평화롭게 쉬는 여행입니다. 여행이라기보다는 휴식 또는 요양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셋째 주는 큰 사건 사고 없이 그간 방전됐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하루를 보내셨나 봐요. 어쩌면 이때야말로 비로소 쉴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부디 평화롭게 완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주, 5월 만만치 않은 한 달입니다. 선생님, 5월 넷째 주에 뭘 하려고 계획하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위아래 카드, 이 둘 다 다시 생각해라.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다른 길로 가라. 그 사람은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하니 다른 방법을 고안해라. 뒤를 돌아보고 재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5월 넷째 주 누군가가 뭘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거나 한다면 최대한 오래 생각하시고 미룰 수 있다면 좀 미뤄가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채운 카드입니다. 제가 앞서 둘째 주에 독수리 같은 사람이 착하고 귀여운 우리 두꺼비 선생님을 괴롭힌다, 압박을 준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이 카드도 비슷한 말을 하네요. 그 독수리 같은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일이 진행돼야 속이 풀리는 굉장히 독단적인 성격의 소유자인가 봅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을 압박하고 뭔가를 푸시해요. 둘째 주에 쪽팔리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일은 금방 해결된다. 중요한 건 스스로 용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독수리에게 용감하게 맞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시고 독수리 따위에게 잡아먹힐 두꺼비가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약한 개체가 아니라 독두꺼비예요. 독수리도 그 도구로 해칠 수 있는데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 봐주는 겁니다. 행운이 함께하는 5월이 되길 바랍니다. 3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4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카드 흐름 자체가 한 편의 영화예요. 영화 같다는 말은 곧 순순하게 흘러가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장르는 해피엔딩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카드들을 보니 선생님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다층적인 심리를 가지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못 보는 감정선을 읽거나 눈치가 빠르거나 감정의 깊이와 폭이 남들보다 좀 넓고 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못 느끼는 슬픔이나 고독, 괴로움 같은 어두운 심리에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기쁘고 행복한 감정보다는 좀 슬프고 외로운 감정에서 그 공감 능력이 더 빛을 발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 점은 선생님 인생에서 때로 장점으로 또 때로는 단점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해요. 그럼 자세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 선생님이 소속된 회사나 학교, 단체에서 선생님의 가치를 인정받고 조직원들과 뜻을 모아 일을 잘 추진하게 될 거라 합니다. 선생님의 능력과 목표가 조직의 비전과 딱 맞아서 공동의 목표를 잘 해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일이든 공부든. 그래도 선생님 겉으로 보기엔 일이 잘 되고 굉장히 잘 사시는 것 같은데 평판도 좋으실 분일 거예요 아마. 마음은 아니세요. 마음은 힘들고 금방이라도 다 관둬버릴 것처럼 다 끝날 것처럼 괴롭습니다. 분명히 일은 잘 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선생님 개인은
오히려 그게 괴로움이에요. 당장이라도 세상 끝날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희망을 갖고 들어주세요. 그럼 둘째 주, 선생님 어디로 이동을 하시네요. 이사나 여행, 이직, 아니면 다른 부서로 발령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물리적인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이동은 나쁘지 않아요. 급작스러운 이동도 아닐 거예요. 계획하신 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 봐요. 경쟁자, 라이벌 같은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경쟁자인데 사실 약간 쓸모없는 다툼만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을 뒷담화한다던가 아니면 좀 내가 저런 사람까지 상대해야 돼? 하지만 짜증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거나요. 이런 사람 따위를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악의적인 상대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있어요. 나쁜 마음이요.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가 봐요. 둘째 주에. 첫째 주와 마찬가지로 상황 자체는 아주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괜찮은데 이렇게 선생님 신경을 건드는 무언가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주, 선생님 어떤 목표, 뭔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 셋째 주에 발현해 보려 하는데 이게 남들이 보기엔 좀 허황된 건가 봐요. 남들은 선생님을 보면서 너무 비현실적이야. 좀 더 현실적인 꿈을 꾸도록 해. 지금 상황엔 어려울 거야. 이런 조언을 할 만한 그런 일인가 봐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걸 너무 이루고 싶어요. 이 꿈, 연애 관련일 수도 있고 연애를 하고 싶다.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일이나 학업 문제, 금전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게 무엇이 됐든 이 셋째 주에는 좀 답보 상태에 머무를 거라 합니다. 취준생이라면 셋째 주에는 취업이 어려울 듯 하고요. 일이나 학업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셋째 주는 진행이 순조롭지 않아 좀 꽉 막힌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이 좀 막히는 거죠. 연애 문제라면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면 애인과 어쩐지 대화가 잘 안 되고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솔로라면 내가 만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상형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주. 드디어 5월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요. 이 젊은이는 수완이 좋고요. 말빨도 좋습니다. 창의적이고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에 관심이 없어도 잔머리가 뛰어날 거예요. 그만큼 두뇌 회전도 좋고 말빨도 좋아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나이는 선생님보다 어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동갑이어도 더 어려 보일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선생님과 뭘 하느냐, 뭘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 드릴게요. 상황에 맞는 해석 취하십시오. 첫째, 연애 문제로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젊은이와 재밌게 놀고 연애를 합니다. 파티나 어떤 이벤트,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만나서 재밌게 놀고 웃고 떠들다가 서로가 마음에 들어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어요. 좋은 자리고요. 말 그대로 재밌게 놀 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해요. 그간 좀 스트레스가 좀 있으셨는데 이날 아주 스트레스 싹 풀고 신나게 노시나 봐요. 그런 자리에서 서로 마음에 들어서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해요. 좋은 자리고요. 이 사람 말빨도 좋고 두뇌 회전도 빨라서 첫인상부터 꽤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라 하네요. 둘째, 일이나 학업 문제로 보면 이 젊은이는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쳐요. 예술 관련 직종에 계시거나 뷰티나 패션 같이 외적인 걸 꾸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직종이라면 특히나 잘 맞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덕분에 선생님 하시는 일 도움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꽤 쓸모있는 역할 이 사람이 하게 될 거라 해요. 셋째, 금전으로 보면 아주 말 잘하고 수완 좋은 이 젊은이가 이 선생님 혼을 쏙 빼놔서 유흥 관련 지출을 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노는데 얘 때문에 돈 더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연애 문제로 보면 뭐 연애를 시작할 때는 게다가 내가 먼저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지갑이 열립니다. 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경우이건 부정적인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건은 아니고요. 오히려 선생님 생활, 선생님 인생에 활력과 즐거움을 줄 거라 해요. 예, 전체운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앞서 첫째, 둘째, 셋째 주 상황이 나쁜 건 아닌데 오히려 상황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데 그 상황과 별개로 선생님 마음이 힘들다, 어지럽다. 선생님은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다층적인 감정을 가진 분일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렸어요. 전체 온도 비슷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가 선생님 앞길을 막고 있다고 느끼시나 봐요. 선생님 앞길을 막는 그 누군가 또는 어떤 상황을 스스로 치울 수가 없어서 지금 너무 힘드신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혹시 다 나 때문은 아닐까? 내가 자신감이 부족해서 더 힘든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시기도 하고요. 예, 아닙니다. 카드는 단호하게 그게 아니라고 선생님 다시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이 시기에 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서 좋은 상황을 고지고대로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탓을 하거나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어떤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원래 나약한 사람이냐? 예,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강하고요. 자기만의 파워, 자기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자기 내면에 꾹꾹 눌러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카드 속의 여자는 불의 수레바퀴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한 지도자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셨나요? 예. 끊임없이 굴러가는 불타는 수레바퀴에서도 침착하게 사람들을 통솔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리더입니다. 예, 이 리더가 지금 자신의 힘을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남들 앞에 나서기보다 스스로를 탓하기를 선택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강한 본성을 숨기려고 하니까 반대급부로 당연히 몸과 마음이 힘들겠죠. 선생님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힘, 그 파워를 잊지 마시고 스스로를 아끼시고 예뻐해 주세요. 그리고 이 답답한 시기 당연히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힘든 시기 지나면 또 신기하게도 이렇게 꽃피는 시기도 좋은 날도 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이번 5월 용감하게 스스로의 파워를 믿고 살았으면 합니다.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4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퀴어가 만드는 퀴어를 위한 타로카드 유튜브 채널 퀴어타로. 오늘의 테마는 2021년 5월 운세 그리고 내게 다가올 행운이었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선생님 점 보고 나면 꼭 복채 내야 하는 거 아시죠? 예, 안 그러면 부정 탄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아니라 어른들이요. 예, 그러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립니다. 퀴어타로였습니다. 또 봅시다.